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7년 9월 1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입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 보도를 보고 어떻게 보면 참 착잡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정상적인 개념으로부터 살짝 어긋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뉴스에서 이미 이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가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대통령의 말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죠.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문을 밝힌다 하는 것은 중요한 그 행정작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에는 그것이 소설이나 꽁트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픽션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법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으면 안 되겠죠. 우선 개략적으로 이야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게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다.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집행정부,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인준을 해야 할 대법원장이 가장 윗서열에 있는 법원, 이 두 개의 통치기구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이 사람을 법원의 대법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을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는 일단 받아들이죠.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보가 대법원장 후보로서 앞으로 대법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물인지, 그것도 전면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회가 만들어 놓은 그 법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그 기준 안에 있는 항목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회는 아마도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그 기준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 국회가 곤란한 것이죠.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그 후보자가 함량 미달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것을 다 젖혀두고 내가 그 사람을 원하니까 내 뜻대로 반드시 그 사람을 인준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삼권 분립이 아니라 국회는 대통령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주의라고 하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영도자로서 대통령 뜻대로 모두 거기에 협력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독재자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유엔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하고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이곳의 평화를 수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강력한 어떤 지도자로 보이죠. 이 동북아시아에서 제1의 세력을 지닌 국가의 대통령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보기 좋은 태도이죠. 그런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민에게 발언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죠. 그 김정은이 타격 목표로 삼는 것은 그런데 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과 일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이익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맨 앞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이랬죠. 안보 상황이 엄중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지 이익과 손해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이익을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면 이곳에는 아무도 전쟁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전쟁 같은 것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평화롭게 살 것인가 하는 것만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놀랍다고 합니다. 저렇게 무시무시한 전쟁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태연하게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믿기 어렵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전 지구상에서 첫째, 둘째를 꼽는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최근에는 그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시각을 다투면서 순간순간 자칫하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방금 소개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초연한 너무나 그 거시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의 위험한 상황 따위는
전혀 그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아니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그 핵무기, 김정은의 미사일은 미국과 일본용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전용이어서 대한민국에 쏘면 대한민국에서는 폭발하지 않는 무기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세계에서는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위협을 하면서 세계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미사일은 어디를 향해서 연습을 하든 상관없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대통령은 직시하고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현재의 위험한 상황은 일본 참 큰일 났네, 미국 참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밖으로 보입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그 전쟁에 이끌려 들어가서 전쟁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다. 참 이상한 그런 논법인데, 그렇게 하면서 김정은에게 당장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우리 돈으로 90억 원에 해당되는 그 명칭은 인도적 지원입니다. 게다가 또 러시아와의 그 가스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매년 1,000억 원씩 김정은에게 수입이 보장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 파이프라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포부가 실려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북한과의 관계만을 떼어내서 볼 때 그 사업으로 현실적으로 김정은은 매년 1,000억 원의 수입을 보장받는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전쟁은 우리 일이 아니고, 김정은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미국이나 일본의 일이며, 우리는 당장 핵실험을 해서 백두산이 다시 살아나느니 어쩌느니 하는데도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바로 그날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도 인도적 지원은 별개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그 90억 원을 주겠다. 게다가 러시아와의 사업을 통해서 또 이런 그 규칙적인 수입을 보장해주고, 앞으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경협을 해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유엔 총회에 가서 세계를 설득하겠다. 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 유엔 총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김정은 구하기에 나섰다. 본심과 상관없이 밖에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죠. 지금 전 세계는 핵 위협 앞에 다시 한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핵이 코앞에서 떨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그 제시하는 안마다 아주 여유 있고, 그리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여러 국가의 리더들을 설득하기 어렵겠죠. 게다가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세력이 좀 더 큰 사람이 좀 더 작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죠. 결과를 거두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죠. 이제 다음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 김정은이 아니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 때문에 발걸음이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문제로 발걸음이 무겁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회가 김정은이나 트럼프처럼 김정은이 핵으로 위협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트럼프가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몰라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니까 골치 아픈 것만큼 국회도 그렇게 골치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에 끝납니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24일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이 선임돼야 하니까 국회에서 빨리 인준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국회가 이 대법원장 후보를 인준하지 않는 이유가 그 후보자의 자격 미달이 아니라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의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인준 절차에서 국회에서 유난히 무례하게 굴었다는 경우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를 인준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무례를 범하는 것이라는 뜻이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삼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혼자서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국회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이 후보자가 능력이 어떤지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신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독자적으로 인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인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죠. 그러니 국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국회는 승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독재입니다. 그것은
상권 분립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깨뜨리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주저앉겠죠. 그러나 다행히 그렇지 않고 무사히 떠난 것 같습니다.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국가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그저 인사말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까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24일이 지나게 되면 국회가 인준을 하지 않고 24일이 지나게 되면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이 없는 사태를 국회가 저지른 것입니다. 나쁜 국회죠. 그 후보자 자신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습니다. 국회가 너무나 나쁘니까. 게다가 그러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대통령도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 날짜를 지켜야 되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날짜가 임박하니까 인준 안 하고 버틸 도리가 없겠지 하는 그러한 이상한 협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이 아니죠. 현재 이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흠이 많은 후보를 추천하여 날짜가 임박하도록 국회가 인준하기 곤란하게 만든 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 그것으로 볼 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무능입니다. 국회가 잘못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가 자신의 그 규율에 따라 결정을 하고 어떠한 의사가 집결이 돼서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기도 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국회가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대통령에게 승복을 하든 하지 않던 간에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로 떠나면서 이렇게 입장문을 밝히고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국회를 을러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